예술을 한다라는 것이 무용성이 아니라 유용성과 무용성을 이제 따질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건데, 인공지능과 로봇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용하다고 하는 것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유용한 인간, 무용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다가오는 사회는 점점점 모든 인간은 무용하다라는 게 아니라 유용과 무용의 개념을 떠난 영역으로, 떠나버린 영역으로 우리 인간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전체가. 작품을 통한 경제적 가치와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가님께 예술의 경제성이란 무엇인가요? 요즘 좀 화두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프리즈 같은 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전 세계 대단한 갤러리들이 들어왔다가 또 기대만큼 안 팔리니까 또 나가기도 하고 막 하지만, 들어오는 추세는 계속 되고 있는데, 미술품 하면 돈이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미술품은 돈이 된다는 인식이 이렇게 퍼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역사상. 20, 30대부터 그림을 오픈런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시아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만 원짜리 진품도 팔거든요. 현대미술 또는 옥션, 현대 옥션에서 좀 고미술품도 팔기도 하니까, 그 뭐 주식 투자보다 평균 20년을 평균 내봤더니 미술품 투자가 주식 투자보다 뭐 몇 프로 수익률이 높더라, 뭐 이런, 그런 거는 뭐 진짜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예술의 진정한 경제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타고난 놀이하는 예술가라는 것에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술의 경제성은.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오면서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술의 경제성이라는 것이.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신과 우주가 이것저것 다 해보는 놀이하는 예술가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인간은 뭐 일을 안 하면, 돈벌이 하는 일을 할 때도 사실 요즘에는 창의적인 일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만큼 창의적으로 놀고 싶다라는 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직장도 그런 문화 콘텐츠를 다루는 직장이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런 직장에 들어가려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람 자체가 창의적이어야 되거든요. 구글과 애플이 대표적이잖아요. SNS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잘 놀아야 되고 창의적이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우리 미술품이나 예술의 경제성하고 연관된 얘기죠. 근본적으로는 예술의 경제성은 인간이 예술적 본능을 자제할 수 없다 해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호모 루덴스적인 본능, 놀이의 본능, 창의적인 본능을 인간은, 뭐 그런 영화 제목 중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누구도 말릴 수 없다, 뭐 이런, 그 굉장히 매력적인 제목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인간의 예술적 본능은 원래 그 무엇도 말릴 수가 없어요. 잡아낼 수가 없는데, 단지 자본주의하고 산업사회가 언제부터라고 봤을까? 제 생각에는 산업혁명 이후일 수도 있고요. 노동자들이 필요로 해진 시대가 됐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온통 우리 마을 문화는, 그 마을 공동체, 시골은 문화예술이 차고 넘쳤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루에 12시간씩 애들이 노동하기 시작하면서, 영국에서 최초의 산업혁명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말리기 시작한 거죠, 인간의 예술적 본능을. 그래서 상류층들만 예술을 즐겼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만이 그 본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먹고 살만해야 미술품이 팔린다는 얘기가, 이런, 지금 기준으로는 한 국가 국민 1인당 소득이 4만 불인가? 그쯤 되면은
그 나라의 미술 시장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죠. 본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간의 예술적 본능이 살아나고 그것이 전 사회적인 문화가 되고 거기서 경제적 가치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도 조금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 이 지구의 문명은 인간들이 일자리에서 밀려나면서 오히려 더 예술의 경제적 가치가 커질 거라고 보는 거죠. 왜? 그 본능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기 때문에. 2010년에 책을 쓰고 강의를 시작할 때 아마 2012년경부터 인공지능 얘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2012년이 왜 그랬냐면은 2011년에 딥러닝이 나온 해가 2011년일 거예요. 비로소 그 2012년에 12년 후 2024년이 돼서 챗GPT가 나오는. 챗GPT라는 게 바로 그 딥러닝, 2011년경에 나왔던 딥러닝의 그 기법,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법이 없었다면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이 더 많이 발달했을 때에 이 지구의 문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미래학자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주제를 다뤘고 저도 그것을 고민했고 그것에 대해서 책을 한 두세 권 썼잖아요. 인공지능에 관련된 미래를. 그래서 결국 그때 저는 책 속에서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다시 호모 루덴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잠깐만 6번에서 이 인공지능 로봇이 앞으로 사회의 흐름은 어떻게 가느냐. 인공지능 로봇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산업사회 이전으로 갔다가 농업사회 이전으로 가게 될 거예요. 호모 루덴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수한 사람들이 생기는데 단 지금은 온라인 놀이터가 생긴 거예요. 가상현실.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썼어요.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은 리얼 현실을 즐길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가상현실을 즐길 것이다. 미래에. 그런 인공지능 로봇이 모든 일을 대신해 주게 되면은 소수의 극초 부자들 1%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상위 1%의 자산이 나머지 90%의 자산을 능가해 버렸대요. 1%가 가진 자산이. 이게 0.1%가 99%의 자산을 능가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앞으로. 그런데 사회제도가 어떻게 갈까요? 그 로봇과,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이 버는 그것이 흘러가도록 정치적인 장치가 생기겠죠, 밑으로. 그게 UBI란, Universal Basic Income. 우리말로 기본소득. 그러니까 즐겁게 노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사회로 바뀌어버릴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점점 더 앞으로. 그런데 그 기본소득을 제공해주는 0.1%의 그 그룹에는 크리에이티브한 셀러브리티, 즉 예술가는 반드시 거기에, 물론 모든 예술가 말고 몇몇 예술가는 그 0.1%, 즉 UBI를 제공해주는 0.1% 안에 들어갈 거예요. 또 인공지능 회사의 오너, 그 다음에 지주, 자기가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 인공지능 로봇이 농사를 짓더라도 땅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물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0.1%의 UBI를 주는 그룹, 분명히 예술가는 들어가고 그 그룹에 제가 들어갈 거로 보는 거예요, 저는. 대중들이 예술을 향유하면서
작품과 작가를 통해 얻게 되는 새로운 가치는 시대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시나요? 예술을 한다라는 것이 무용성이 아니라 유용성과 무용성을 이제 따질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용하다고 하는 것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 유용한 일이야, 현실적인 우리의 삶을 뒷바라지 해주는 일이야, 또는 뭔가 제품을 생산하는 일이야, 쓸모 있는 일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유용성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 로봇이 차지하게 되면은 우리가 인간들에게 유용한 인간, 무용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인간들 중에서 실업자냐, 뭐 직업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은 그 일의 일부분 일을 하고 일부분 놀 때의 기준이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건데, 다가오는 사회는 점점점 모든 인간은 무용하다라는 게 아니라 유용과 무용의 개념을 떠난 영역으로, 떠나버린 영역으로 우리 인간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전체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놀이하는 인간, 즐기는 유의의 인간, 호모 루덴스, 그 다음에 예술을 하는 인간이 돼버리는 거죠. 아까는 제가 농업사회 이전, 산업사회 이전, 농업사회 이전으로 인공지능 로봇 시대 이후에 그렇게 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더 나아가서 더 앞으로 점점점 인간들은 그 최초의 낙원이었던, 성경에 나온 최초의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봐요. 리턴 투 에덴을 하고 있다. 에덴 동산의 삶은 이런 것 같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놀기에 좋았더라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들이 노는 거 보니까 좋았더라. 인간들은 놀기에 좋았더라. 이 인류 문명 자체가 다시 에덴 동산화 되어가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이 우주가 처음에 질문들에서 나왔듯이 이 우주와 신이 놀이에 이것저것 다 해보는 어떤 창의적인 존재라면,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뭔가 압박을 받을 거라고 봐요. 압박을. 그러면서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 무슨 유한계급, 유산계급, 무산계급 그랬던가? 부르주아지, 프롤레타리아 뭐 이런 식으로 계급을 나눴잖아요. 계급을 나누는데, 예술적으로 놀 수 있는 인간 계급과 놀기는 노는데 조금 덜 예술적으로 노는 계급과, 다른 사람들이 노는 방법을 제시해야만 놀 수 있는 계급?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게 딱 끊어지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그게 계급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계급화에서 그걸 나누는 기준 자체가 예술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나누는 기준이. 이 이전의 질문들에서 예술과 경제의 그 연결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술이라는 것을 먼저 즐기고 있다면, 아름다운 그림을 오늘 자기 집에 걸면서 감상하는 그 즐거움, 그거는 정말 1차적인 거고,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문명사회의 경제적인 흐름이 그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술이라는 것을 향유하는 그룹이 점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제가 좀 전 질문과 답에서 미래사회는 이 화폐라는 것이 원활한 삶을 살게 해주고 원활한 어떤 가치의 교환을 하게 하는 수단으로서만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활도가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이 있고 돈 빌리기 힘든 낮은 사람이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미래사회는
예술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삶의 풍요로움과 그 원활한 뭔가 경제적 활동이 등급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